이 볼린저 밴드의 특징이 이렇게 상단을 맞으면 이 노란색으로 회귀하고 네. 이 하단을 맞으면 다시 노란색으로 회귀하는 이 밴드 안에서만 밴드 외건 그러니까 밴드 내에서만 움직인다라는 어떤 그렇네요.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요게 강하게 뚫으면 네. 이제 회귀가 아니라 이제 추세로 작용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밴드의 상단을 뚫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뚫고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뚫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뚫어냈기 때문에 회귀하지 않고. 그러면은 이때 되게 강하게 간다라고 보고 이제 벌써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이 거쳐서 쭉 끌고 올라갔잖아요. 이런 데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다가 다시 회귀했고 네, 회귀하고. 여기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가 회귀했고 이렇게 회귀를 하거든요. 네. 떨어지는 것도. 근데 얘는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뚫었고 또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거래량이 이만큼이었지만 뒤에서는 거래량이 더 받쳐지잖아요. 네.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밴드의 상단인데 또 더군다나 얘는 뭐예요? 골든 크로스. 골든 크로스. 여기서 골든 크로스까지 났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골든 크로스가 됐잖아요. 크로스에서 올라가는 밴드의 상단도 뚫었고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제가 예측을 합니다. 지금 이 차트만 가지고 저는 보조지표 예측이 되는데 보조지표가 바닥이 아니라 이렇게 위에 그 RSI나 CCI 보면은 과매수, 과매도인데 과매도 구간 과매도 구간이요. 아니 죄송해요. 과매수 구간. 과매수의 구간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여기다가 보조지표를 하나 RSI라고 해서 이게 시장 강도 지표라고 합니다. RSI요. 예,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스토캐스틱 RSI 이거는 스토캐스틱이라고 하는 보조지표와 RSI를 결합한 거고요. 네. 실제 RSI는 이게 시장 강도 지표라 해서 Relative Strength Index라고 하는 거를 지표로 삼아서 선택을 하면 네. 이렇게 나오죠. 제가 말했던 대로 화면에 얘가 과매수로 진입했다는 게 느껴지시죠. 자, 이때는 저는 이제 거래량을 네. 보조지표와 거래량을 보면 혼돈돼요. 그래서 거래량을 끕니다. 아. 그러면 실제로 보조지표만 가지고 이 차트를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자, 오히려 그러면 수급은 보지 않고. 자, 그러면 원래 다들 보조지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 과매수에 진입하면 매도가 나오고 과매도에 진입하면 매수가 수가 나온다. 나온다. 근데 이거는 시장이 방향을 가지면 안 먹혀요. 변동성일 때 먹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변동성이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지금 이건 변동성이 아니죠. 그렇죠. 추세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추세 보조지표는 잘못 선택하면 손실로 갑니다. 그렇네. 매도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예, 추세는 그냥 이평을 보고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착각해요. 모든 보조지표를 계속 모든 추세를 다 판단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숲을 보고 그 숲을 본 다음에 나무를 봐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체 시장이 갖고 있는 분위기가 네. 내가 어떤 보조지표의 선택과 행동을 봐야 될지를 결정해요. 근데 그거를 일반화의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모든 시장은 다 동일하다. 그래서 보조지표도 동일하다. 그게 일반화의 오류예요. 네. 그거는 잘못된 거고 시장의 특색이 갖고 있는 성격, 이 시장이 만기나를 대하는 성격, 포지션, 그 다음에 전체 시장의 메시지, 수급 이거를 보고 내 보조지표의 어떤 기준이 아 이거는 먹히지 않겠어 라고 판단하고 네. 보조지표를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딱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모양인 시가 고가잖아요. 시가 고가예요. 네. 이거는 시작하자마자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가 고가를 올라가지 못했다는 얘기는 네. 이 그 매수의 힘보다 매도의 힘이 강했다는 얘기고 매수의 힘이 이만큼 작용했다는 얘기는 이 차트는 뭐냐 오전에는 좋았어. 눌렸는데 오후장에 네. 반등한 차트예요. 그게요? 이거를 1차트잖아요. 제가 이거를 확대해가지고 네. 분차트로 하면은 보통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한 효과를 가졌어요. 이런 이유들이 네. 실제로 시장이 이만큼은 너무 과하게 빠졌다. 아. 그래서 이만큼은 상승이다. 그러면은 보통 이 기준이 네. 나중에 종가가 됐잖아요. 그럼 전일의 종가지만 네. 오늘의 시가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 때문이라도 상승을 할 가능성 때문에 위로 꼬리를 만들어요. 하지만 매도 압력은 더 존재할 수 있어라고 했지만 막상 여기 되게 안정적으로 이 차트를 유지하고 맞아요. 있죠. 보통 이럴다가 이게 나오면 다들 놀래서 또 매도가 오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요. 요때 많이 물립니다. 요 그럴 두 때. 공 때문에 이때까지 기다렸던 모든 마음이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무너져? 도루묵이 되기도 해요. 어떡해. 왜냐면 요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 부른다? 휩소라고 불러요. 휩소? 예, 예.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은 실제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혹은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약간 기준점을 살짝 벗어난 왜곡된 봉. 왜곡된 봉. 그게 잠깐 만들어져요. 그게 이제 휩소가 났다고 얘기합니다. 이 황 전문가님이 주식 설명하실 때도 그 얘기를 하셨던 것 맞아요. 같은데. 이제 휩소 파동, 뭐 이게 슬리피지 효과, 뭐 수많은 어떤 기법들이 있는데 네. 이 휩소가 결국은 속이는 행동을 해요. 저 지금 딱 저 모양이 휩소 자리. 그렇죠. 이런 거는 전절을 절묘하게 깬 다음에 다시 절묘하게 다시 또 딱 회귀하는. 이거를 밑에 보조 지표 중에 밴드 하나를 살짝 깨놓고 그 다음에 더 깨지지 않겠냐라는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도 일어나지 하지 않은 거죠. 않았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받쳤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이거 갈 가능성 높겠다라고 해석할 때가 네. 보통 이때부터 전문가들이 막 방송에서 막 야 이거 갈 겁니다 갈 겁니다 막 하는 얘기들이 이런 얘기에서 많이 일어나요. 왜냐면 그래서 그들이 얘기해요. 여기가 손절 라인이시고 여기를 안 깨면 무조건 담으세요 뭐 이런 얘기예요. 강하게 이때. 그게 이제 이런 때에서 이펙트가 작용해요. 임팩트가 이때 강하게 작용하는 위치가 이런 겁니다. 개인들은 잘 모를 수 있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방송을 할 때 이때 엄청 떠들어요. 그래서 봐요 맞췄죠 하는 게 이제 이때 수입니다. 왜? 너무 쉽죠. 이 전절을 깨지 않고 무조건 위로 간다라고 판단하면 무조건 가는. 손실의 금액은 작고 이익의 금액은 큰 설계 모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때 다들 매수를 잡을 타이밍이다 해서 분명히 여기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강한 상승으로 나올 것 같고요. 진짜 찐 상승은 아마 여기일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왜? 이때가 전고의 고점 올라가지 못했던 네. 빠졌던 시작점이고 이때가 강하게 빠지기를 시작했던 위치니까 그죠. 이 위치를 강하게 뚫어내면 큰 상승이 유지되지 않겠냐. 그리고 상승이 확정이면 여기 전고를 이게 그대로 봉으로 다시. 뚫었기 때문에 이 아래는 이제 영원히 이 바닥은 못 봐요 라고 표현할 가능성이 있는 위치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거를 해석하는 쪽으로 삼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아주 보조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지표라는 점 다시 한번 각인시켜드리고 싶고요. 요 세팅에 대해서는 또 자세하게 네네. 방송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쵸. 다양한 해석법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자꾸 보려고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그리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이동평균을 보면 다 정배열이 낮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계속 노란색도 이제 중앙이지만 여기 흰색도 계속 위잖아요. 네. 쭉 위쪽으로 계속 가면서 솔직히 이 한 달 사이 이 한 달 불가능하죠. 사이에 두 배수에 준하는 상승이 일어난 거죠. 한 달 사이. 그러니까 원래 대형 상승은요. 네. 이게 막 꾸준히 올라가지 않아요. 어느 시점에 이렇게 갑자기? 한 번에 그걸 퀀텀 점프라고 하는데 그냥 한 번에 올라가요. 한 번, 왜냐면 수급이라는 게 한 번 재료가 생겼고 그 재료는 시장의 어떤 수급과 논리들이 맞아떨어져서 한 번에 강한 상승은 올라가고 솔직히 뭐 엔비디아 올라갈 때도 네. 느닷없이 느닷없이 튀었어요. 갑자기 튀었죠, 예. 그렇죠. 느닷없이 10% 튀고 막 튀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수급이 한 번 발생하겠다는 재료가 강해지면 네. 한 번에 올라가고 한 번에 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보려면 지금의 비트코인의 현상이 네. 이제 눌리는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어느 시점에 또 한 번에 튀는 현상들이 만들어질 거다.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이동평균선과 그리고 볼린저 밴드까지 좀 어떻게 보조지표를 활용하면 좋은지 알아봤는데요. 뭐 이거 외에 또 다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있을까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과매수와 과매도 지표가 있는데 이게 이제 RSI잖아요. RSI. 시장의 강도 지표인데 네. 이게 이제 과매수권에 있으니까
약간 음봉을 내기 위한 봉들은 보통 이 과매수권에 있으면 이제 매도 압력이 조금씩 작용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에 이렇게 매도 압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과매수 진입이라는 효과가 있으면 네. 시장이 워낙 세다라는 측면을 가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에 고점, 이 보조지표의 고점보다 얘가 낮죠. 여기 딱 이렇게, 살짝 낮죠. 예, 살짝 낮죠. 얘보다 낮죠. 네. 그럼 얘는 낮은데 얘는 올라갔죠. 그건 뭔가요? 이걸 전문용어로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이 어떤 그러니까 얘가 올라갔고 얘가 올라갔으면 얘도 이렇게 올라가야 올라가야죠. 맞는데 그죠. 이렇게 되면 하락이 올 가능성이 커요. 네, 이걸 다이버전스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하락이 올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요게 내려가 있으면 네. 이 이유는 이제 하락을 많이 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요. 그렇구나. 근데 만약에 이게 하락으로 한다고 해서 그 하락이 꼭 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이 박스권 구간에서는 보조주식이 잘 먹히는데 이게 추세가 잡힐 때 잘 안 먹히다 보니까 요거를 잘못 해석할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다이버전스가 항상 올 것처럼 물론 다이버전스는 새로운 추세의 시작을 알리는 효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추세가 만들어지는 새로운 추세를 알려주는 효과의 의미가 있는데 네. 그걸 이렇게 추세가 잡혔을 때 잘못 해석해버리면 또다시 이제 역풍을 맞듯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부터는 매도 여기가 최고점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부터는 이제 이게 약간 시장이 손바뀜이나 이제 그 물량을 한번 소화하는 그런 시점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크고요. 이때 되게 지지부진한 행보를 가능성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때 이제 고점에서 지지부진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 네. 이 시점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러네요. 흐름이 이렇게 어느 정도 계속 거의 한 달 가까이 그죠? 한 달 올라갔다 회귀하고. 가까이를 계속 이런 흐름 안에서 이제 지지부진하게 가는 거죠. 이때는 요 보조 지표가 이제 이때가 이제 그 뭐 우리가 하루 기준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단기 네. 투자가 아니라 장기로 좀. 이제 그 분 단위의 완전히 짧게? 이제 스캘핑은 아니지만 이제 뭐 초단타든 단타 투자의 이런 구간에 많이 있습니다. 오르고 내리고로 계속 반복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 안에서 또 잘 먹혀요. 아, 그게 네, 이 안에서 또 잘 먹혀요, 단타들. 그러니까요. 근데 이 단타를 잘 때 잘못 치면은 따기도 따지만 잃기도 같이 있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제로가 되는 제로섬 구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잘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모든 봉을 다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렇게 왜곡된 봉이 한번 나오죠. 왜냐면 분명히 이제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차트가 올라가지 않고 네. 이제 떨어졌죠, 오히려. 그렇네요.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강도가 없다. 아까 그랬잖아요. 얘는 강도 지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시장의 강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좀 눌리는 구간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리는 구간이 가다가 이제 요때부터는 좀 특이한 현상인데 수급이 크지도 않고 그쵸. 봉이 세지도 않으면서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오죠. 이거 왜 그런? 이제 이런 게 실제 새로운 재료를 끌고 갈 만한 수급은 없는데 그 매도의 압력도 별로 없으니까 결국은 이걸 매집을 개인들이 많이 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봐요. 이 시점이 이미 너무 올라가서 네. 그러니까 떨어질 걸 기대하는 시점이다 보니 그래서 보통은 이 고점으로 상한가 매매가 막 올라가면 기존보다 거래량이 되게 적으면서도 계속 올라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 이제 이런 모양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이 RSI 지표는 강도를 좀 본다고 그렇죠. 하셨는데 강도라고 하면 그러면 이 코인에서의 어떤 코인 시장에서의 수급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통계적 수급이죠. 통계적인 수급. 예. 그리고 이제 이건 가격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거래량을 기준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의 이제 기간별 합산과 통계를 통해서 네. 표준 편차나 산술 평균을 냈기 때문에 네. 여기 보면 70이라는 기준이 있고 30이라는 기준을 넣어서 네. 70 위는 과매수, 30 아래는 과매도 과매도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기준점은 이제 50이라고 놓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네. 이렇게 과매수 구간을 진입하는 시점을 저는 매수 타임으로 보고요. 오히려요? 네. 진짜로요. 왜죠?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거랑 반대잖아요. 왜냐면 바닥에서 못 사기 때문에 저는 이걸 무릎으로 봅니다.
무릎 정도다. 네. 가자